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전 시간에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썸네일에서 보시는 내용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철우의 아버지 이종찬 전 대표가 윤석열 중앙검찰 시절 밥값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가 중국에 약속했던 산불정책, 이것을 외교부에서 원칙대로 뭉개는, 그리고 바로잡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바로잡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러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살모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살모사와 윤 대통령,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조선에 보면은 강적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좌우에 논객 4사람을 초청을 해서 두 사람 초청을 해서 사건 사고 내용을 이렇게 재치 있게 풀어나가는 토크, 이런 재치 같은 프로가 되죠. 여기에 저쪽에는 민주당의 이상민이라고 하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왔고, 전 동양대 교수였던 진중권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종찬 전 대표가 나왔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가운데, 김성령 그 사회자가 이종찬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대표가 말하기를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그때 중앙지검장에게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 잠깐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인가 식사를 했답니다. 5명인가 식사를 하는데 중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가 일어나더니 아버님 저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윤석열이는 자리를 떠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계산대 가서 계산을 하려고 5인분 거를 하려고 했더니 윤석열이가 자기가 먹은 1인분은 내고 갔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랬느냐, 내가 저녁을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이가 대답하기를, 아버님 저는 검사 시절부터 검사 인관 시절부터서 이런 그 허튼 소리 듣기 싫어서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령이, 사회보는 김성령이가 1인분이요? 그러니까 내고 가려면은 4인분 5인분을 다 내고 가지, 자기가 먹은 것만 내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김성령이가 1인분만요? 이렇게 이제 다니까 이상민이가 거기서 뭔가 야 너무 박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한 프로를 마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하면서 중국몽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저자세를 가졌죠. 소위 얘기하는 산불정책, 그러니까 미국과는 MD 관계도 하질 않고 사드 배치도 하질 않고, 그리고 한중일 이런 그 회의에도 가질 않고
중국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삼불정책, 중국몽을 외쳤던 것을 중국이 정신 나갔죠. 정부가 바뀌고 하니까 그건 문재인이가 약속했던 거 지켜라.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전 정권이 했던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없더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혼자서 지가 그렇게 중국에 가서 설레발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왕이하고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감하게 외교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할 것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원칙대로 가는 이 정부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격려를 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성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비정상, 비공정, 때법, 무법, 불법, 탈법, 이 아이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원칙대로 나가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유수호TV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아침에 방송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준석이를 살모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이준석 입에 살모사, 그 뱀이 그 혓바닥 두 개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포토샵으로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살모사, 이준석이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아이는 사람인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을 해드릴 적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한 20명을 애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이가 정무수석을 했는지 비서실장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런 혜택을 받고 이준석은 미국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컴퓨터 공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그 이준석의 아버지 친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승민이 그 국회의원실에서 그 저기를 했던 겁니다. 잠깐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상계동의 노원구에서 3번 나와가지고 3번 떨어지고 한국 정치권에 나온 것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잘못을 했죠.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 3월 4일 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보낸 내용은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이가 당대표이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과단성 있게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쪽 그 뒤에 있는 아이들 압력에 굴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김무성이라는 그 아주 그 못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그 아스팔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외쳤던 이 애국 그 시민 단체 대표들은 져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있던 아이들, 쉽게 말하면 바른미래당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2020년 4월 15일에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현장 아스팔트에서 뛰었던 분들을 영입을 해서 선거를 치렀더라면은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김종인이가 4월 7일 날, 그러니까 2021년 4월 7일 날 서울하고 부산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궐선거가 있었던 것은 요번에 그 안희정이가 나왔습니다마는 저쪽 아이들의 그 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마음 놓고 이렇게 따먹는 거게. 이게 위력이라고 하는 걸. 박원순이가 그랬죠. 부산의 오거돈이가 그랬죠. 그 다음에 안희정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문란으로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민주당 그 강령에 보면은 절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 보궐선거를 할 적에는 그 문제를 일으킨 쪽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이낙연이가 그 강성 그 친문 그 대깨문들을 통해서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때 서울에 박영서이를 추천했죠. 그리고 부산에는 그 김영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서울에 오세훈이가 이기고 부산에서는 박정준이가 이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6월 10일 날인가요? 이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경원이, 주호영이, 그리고 홍문표인가요? 이렇게 이제 5사람이 나왔는데, 그 조경태도 나왔었나요? 5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이하고 주호영 가운데 2사람이 한 사람만 안 나왔어도 이준석이가 아무리 저쪽에서 밀어준다 하더라도 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 주호영이나 나경원이도 선당 후사의 그 정신 자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나경원이가 앞섰고, 그러니까 밖에서 밀어주는 소위 민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이준석이 앞선 거죠. 지금 그 현재 룰도 민주당에는 보면은 일반 국민 민심은 10%뿐이 안 됩니다. 민심은.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대 50으로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의 그 당은 당규도 바꿔야 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뽑는 것도 당심이 한 80%, 민심이 한 20%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대표를 뽑는데 민심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민심이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택해서 투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할 적에도 당을 뺀다 하더라도 당 얘기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 얘기를 안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끊어버리는데, 민주당이라 안 하고 저는 무당파입니다, 혹은 뭐 국민의힘 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월 11일 날 된 이후로 그 일반 애국자께서 쓴 내용에 보면은 3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나서 당을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 내부 총질하는 것이 35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정리한 것이 26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쉬운 한 가지가 되죠? 26개, 35개. 그러면 쉬운 한 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35개, 26개면 61개가 되구만요. 61개를 가지고 내부 총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도 지난번에 이준석을 향해서 자업자득이라고 했고, 그리고 준성맘이라고 했던 정미경이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전 당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 대표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강민영이라고 하는 애도 그 국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뽑혔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현재 꼬리를 내리고 있고, 김용태도 지금 현재 꼬리를 내리고, 김재섭이, 천하람 이 아이들도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는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뽑히는 지도부에게 눈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 눈도장이 찍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지역구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저 상태로 지금 쓰러져 가는, 떠내려 가는 준석 쪽에 서서 이렇게 처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원칙과 공적과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까지 저 좌파 5년 동안 좌파들이 해왔던 것은 원칙을 무너버리고 상식을 무너버리고 비상식, 불공정, 떼법, 무법, 무조건 뗐으면 다 대주는,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진로 화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노총 아이들이 지금 현재 떼거리로 했는데 이번에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원칙을 바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저께 뉴스타운의 손상윤 대표가 하는 그 영상 가운데 제가 그 롤링으로 올리는 글자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국가 시스템을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거든 그거를 정착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다누리가 발사해서 다누리가 지금 현재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룩셈부르크의 어느 그 회사가 올린 것 외에는 그 회사가 쏜 것까지, 달나라에 쏜 것까지 하면은 8번째고 나라로서는 7번째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이게 나가고 하면은 한국 사람은 유태인과 더불어서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이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국으로서 동양의 정신 문명이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바로 계도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어떤 큰 자산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 동양의 정신 문명 가운데서도 중국은 옛날부터서 동양 3국 하면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고 일본은 지금 현재 중립국 같은 어설픈 처신을 취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경천 사상, 하늘을 모셨고 홍익 인간 사상, 이런 그 정신 문명이, 정신력이 가득한 이 나라 한반도인 것입니다.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문명권으로 돌아온 한국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 팍스 코리아나의 모습으로 들어설 것을 확신해 보면서 오늘 저 태국 FM은 산책을 하다가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의 검찰 시절부터서 n분의 1 정신을 지켰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가 했던 산불 중국한테 했던 거, 이거를 바로 잡아 나간다고 하는 거, 살모사, 독사, 살모사가 이제 바른 자세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준표도 지금 현재 손절을 했고요.
정미경이도 손절을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 김종인이가 유승민이가 달래서 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자중하고 개과천선하는 길로 가도록 김종인과 유승민이 조금 달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